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예보보다 중요한 건 대비입니다. 재난 상황 미리 알고 대처하면 안전 지킬 수 있습니다. 공감복지에서 전해드리는 안전 한 스푼. 이 시간에는 전 기상청 대변인이자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한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최근 그 인천 강화에서 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저체온증으로 숨졌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때 마침 그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는데요. 일단 그 본부장님,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제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10월부터 4월 사이에 발표되는 기상특보 중에 하나입니다. 한파주의보의 기준은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고 그 내려간 기온이 3도 이하일 때, 그러니까 20도였다가 5도로 떨어지면 15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기온이 5도니까 3도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는 안 내린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 특보를 내리는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10도 이상 내려갈 때, 한파 경보는 더 강해서 15도 이상 내려갈 때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워지니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입니다. 그 지난주에 한반도는 평균적으로는 겨울이 따뜻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한파가 올 때면은 오히려 더 혹독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한반도가 이런 극단적인 기온 변동에 특히 좀 취약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는 지구 온난화 속에 있거든요. 더웠던 여름이 더 더워졌고, 추웠던 겨울이 덜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기온의 상승폭은 원래 더웠던 여름보다 이제 추웠던 겨울이 덜 추운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지구 온난화 속에서 통상적으로 북극의 찬 공기는 북극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북반구 중위도를 둘러싸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하게 흐르는 그 제트 기류가 있는데, 여기에 갇혀서 북극에 머무르고 남쪽에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북극의 기온이 중위도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웠던 곳이 따뜻해지는 쪽으로가 더 극한적으로 이제 그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는데, 네. 이렇게 그 북극 증폭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찬 공기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마치 바지 고무줄이 느슨해지면 바지가 흘러 내려가듯이 찬 공기를 북극에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제트 기류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약해져서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면 매우 강한 한파가 나타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아주 강한,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한파는 아직 없는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파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제 경고도 나오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한파를 대비하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 속에 있으니까 겨울이 마냥 따뜻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따뜻한 북극, 그러면 우리 밑에 이 대륙은 추운 대륙, 이런 패턴이 더욱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북극의 해빙이 줄어들고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태양열을 반사해야 될 얼음이 적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흡수한 열이 그 대기 순환을 교란하고, 이래서 이제 겨울이 더 복잡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는 분명한데, 이 중위도, 한반도 또는 저 미국, 유럽 쪽이 가끔씩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강한 한파가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지구 온난화가 더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따뜻한 쪽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렇게 극한 그런 한파에 대비해서 어떤 정교한 사회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인제 겨울철 한파가 다가오면은 조심해야 할 건강 위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이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 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심혈관계, 그러니까 추위로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높아지죠. 그러면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 난방을 많이 하니까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죠. 그래서 점막이 건조해져서 기관지염, 천식 등의 발병 위험이 날씨가 추워지면 높아집니다. 또 체온 저하 및 외부 물질 증가로 면역력이 약화되고 감염 위험이 높아지죠. 또 피부는 건조해지고 찬바람으로 피부 장벽이 약화되고 그런 건선 등 피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추위 속에서는 근육과 관절이 경직돼서 또 다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 저체온증과 동상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잘 발생하게 되나요? 네. 우리 체온이 약 36.5 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36.5 도보다 높이 37 도, 38도 이러면 이제 온열 질환에 시달리고, 자,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체온이 떨어질 때는 기온이 낮을 때, 그러니까 영하권일 때, 특히 한파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기온이 낮을 때 한파특보가 내려진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체온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찬바람이 강하게 불 때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바람이 우리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비나 눈을 맞은 상태, 또 운동을 하고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옷이 젖은 상태, 또 술 마신 뒤 음주 후에 뭐 밖에 쓰러져 잔대거나 그 음주하면 혈관이 확장이 돼서 열 손실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추위를 느끼지 못해요. 우리 몸이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저체온증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뭐 노숙을 한다거나 낚시를 한다거나 등산 조난당해서 이렇게 장시간 야외에 체류할 때, 또 고령자나 영유아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밤에서 새벽 사이 기온이 가장 낮을 때 저체온증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인제 주변에서 저체온증이나 동상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다면은 일반 시민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제일 먼저 추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따뜻한 쪽으로 옮겨야죠. 젖은 옷을 만약 입고 있으면 벗기고 담요나 외투로 감싸서 체온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따뜻한 장소로 가급적 빨리 지금 이제 바로 옆에 따뜻한 장소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네. 때. 그래서 가능한 빨리 옮기고,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해야 됩니다. 의식이 없는데 물을 강제로 마시면 또 위험합니다. 음. 자, 동상 부위는 문지르면 안 됩니다. 문지르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119에 즉시 신고해서 전문가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인제 중요한 거 한파에 외출을 하게 된다면 주의할 점도 있고요. 특히 인제 노약자나 뭐 만성 질환자, 노숙인 등 한파에 특히 취약한 분들은 어떤 점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네. 먼저 아까 그 한파특보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한파주의보와 경보. 그러니까 갑자기 10도 이상 또는 음. 15도 이상 떨어질 때는 한파주의보, 한파경보가 내려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그 한파특보 정보를 잘 들어야 되겠고, 외출 전에 가능한 기온과 지금 바람이 강한지 약한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겹겹이 옷을 입고, 그러니까 두꺼운 것 한 벌보다 얇은 옷 여러 겹이 그 보온에는 더 좋습니다. 모자, 장갑, 목도리는 반드시 그 한파에 때는 착용을 해야 합니다. 노약자와 만성 질환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야 됩니다. 부득이 나갈 경우에는 모자, 장갑, 목도리에서 보온에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내에서도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변에 노숙인이나 이런 보이면 쉼터나 도움기관에 연결해 주는 관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요, 달리기가 이제 크게 유행을 하면서 추운 날씨에도 아침, 저녁으로 달리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야죠. 우리가 더군다나 이렇게 추운 때는. 그래서 몸을 데운 뒤에 운동을 시작해야 하고, 찬 공기를 갑자기 마시면 심장 부담이 가니까 찬 공기로 인한 그 심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찬 공기에 노출되는 걸 서서히, 그러니까 마스크를 한다거나 손으로 좀 따뜻한 공기를 보낸 다음에 호흡을 해야 되죠. 또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옷차림, 그 복장, 또 운동 후에 땀이 식지 않도록 즉시 보온하는 것이 이 겨울철 운동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겨울 한파에 아무 피해 없도록 청취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남기신다면요. 네, 그 추위에 장사 없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한파는 단순히 춥다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재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날에는 나와 또 우리 가족 또 주변에 어떤 독거노인 이런 주변의 이웃의 안전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서 서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